Thought that you should know I've been going solo. Want my love, baby, earn it. Yeah. Dancing on my own. See if you can follow. Got me feeling alive. Watch me go. Lose control. Is this real? All I feel. Break my signs. Every time let's be real, be real, be real. I do what I want. Ooh, I do what I want. Ooh, I do what I want. Ooh, I do what I want. 자, 오늘은 EV9. 자, EV9 키가 해변가의 이쁜돌, 약간 제주도 감성, 그죠? 그리고 이쪽을 딱 누르게 되면 이거 봐라, 이거. 주차 라인 차 폭이 근데 2m가 안 돼요. 2m가 안 돼서 뭐 옆에 짝짝 붙여놔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크긴 크죠. 이 높이서부터 걸어가는 높이. 자, 제가 지금 이제 100% 충전해놨습니다. 오늘 제가 전주를 가야 되기 때문에 100% 충전 완료. 이걸 누르면 그렇지. 가격이 얼만데 이 정도는 자동 해줘야지. 자, 시동을 한번 걸어볼게요. 자, 이 녀석은 이제 어스 풀옵션이고요. 21인치 사륜구동입니다. 그리고 100%인데 552. 지금 에어컨도 켜놨는데도 자, 일단은 여기를 이렇게 돌리고, 자, 저쪽 사이드 미러 잘 보면서. 항상 시승차를 타게 되면 제 차에서 맨날 짐 옮기고 얘한테 옮기겠다가 반납할 때도 얘한테 옮기고 맨날 바쁩니다. 이 자동차 유튜버의 삶인가? 야, 이 투샷 이쁘다, 그죠? 로드스터한데 이 대형 SUV 전기차 너무 좋은데요? 자, 짐은 다 실었고 이 닭발. 아무튼 이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re you ready now? 'Cause it won't be easy. Only get what you work for. Gotta go all out. Whenever you see me, don't be wasting my time. Watch me go. 자, 목적지까지는 이제 245m 전주를 갈 거고, 자, 뭐 지금 99%예요. 일단 집에서 여기까지 나오는데 이제 1% 썼는데도 536. 이제 에어컨 틀어놨죠. 여유롭다. 전주로 이동을 하면서 실내에 대한 부분들 좀 많이 느껴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대형 SUV를 기반으로 한 전기차답게 이런 창문의 사이즈, 뭐 앞면의 프론트 글라스라든지 사이드의 창문, 큰 사이즈 때문에 전방의 시인성, 또 사이드미러도 굉장히 크거든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는 저는 전기차에서 디지털 사이드미러는 아직은 좀 이른 면도 없지 않아 있고, 아이오닉 5에서 처음에 디지털 사이드미러가 적용이 됐었고, 뭐 아이오닉 6, EV6 이런 차량들에도 이제 디지털 사이드미러 적용이 되면서 점차적으로 그 디지털 사이드미러에 대한 디스플레이 위치가 많이 개선이 되면서 시인성이 상당히 편리해졌다는 부분도 있지만, 근데 아직까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옵션을 하게 되면 금액도 옵션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직까지는, 물론 사이드미러 때문에 공기저항 개수가 올라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이 큰 덩치의 SUV를 타고 있는데 큰 사이드미러가 적용이 되어 있다는 부분은 일단 심리적인 안정감을 상당히 주고요. 전기차 같은 경우는 본네트 형상에 뭐 엣지를 줘서 공기저항 개수를 좀 더 빨리 할 수 있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냥 곡선을 부드럽게 사용하면서 공기저항 개수를 최소화한다라는 또 부분도 있기 때문에 밋밋한 본네트가 좀 앞으로 좀 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SUV 높은 시트 포지션으로 앞을 봤을 때 굉장히 앞이 휑하게 잘 보입니다. 주위에서 이러신 분들 많더라고요. EV9이 너무 커도 사실 운전하기가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근데 지금에 와서 봤을 때는 아주 편안한 넓은 개방감을 바탕으로 주행 느낌이 굉장히 좋고요. 기존 자동차, 우리들이 알고 있었던 자동차 실내의 레이아웃을 그대로 형상화하면서 버튼들의 간결함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팰리세이드도 그렇고 기아의 그 사골 모하비를 타게 되면 버튼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드라이브 모드를 바꾸는, 또 터레인 모드 바꾸는, 그리고 뭐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정말 너무 수많은 버튼들이 이런 센터 콘솔 안에 집합해 있다 보니까 어른들도 그런 말도 하죠. 자동차의 기능이 많이 들어갈수록 너무 복잡해서 사용하기가 어렵다.
근데 이 녀석은 기아 자동차를 타는 소비자들의 니즈, 그런 데이터들을 굉장히 많이 추적을 해놓고 그 니즈와 데이터를 이번 EV9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개선해 줬다라는 느낌이 드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에어컨 공조 시스템입니다. 기존에는 이쪽에 스크린이 나와 있거나 아니면 이 스크린을 없애기 위해서 디스플레이 안에 공조 시스템을 넣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디스플레이 안에 공조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조금 반대예요. 개인적으로. 왜 그러냐면 디스플레이 우리가 주행 중에 내비게이션을 보고 있다가 계속 또 화면이 바뀌고, 그러니까 이 화면이 계속 바뀌게 되면 어떻게 보면 운전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정신사나운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 녀석은 여기를 굉장히 간소하면서 공조 시스템 스크린을 이 가운데 넣어놨어요. 물론 이 가운데 넣어놓은 게 사실 100% 만족감은 들진 않습니다. 운전자 각도로 봤을 때 이 스티어링 휠 때문에 공조 시스템 디스플레이가 좀 많이 가려져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개선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온도가 몇 도인지 할 때 이렇게 살짝 좀 봐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아쉽긴 하지만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가장 많은 공조 시스템을 만지는 부분이 뭐냐면 바람 세기와 온도거든요. 위로 올리게 되면 당연히 바람색이 켜지고 아래로 내리면 바람세기가 약해지는 이 위아래 버튼의 느낌이 굉장히 편리합니다. 특히 운전자와의 거리 자체가 알맞기 때문에 버튼에 대한 직결감과 조작 편의성이 상당히 좋다라는 부분이에요. 전 맨 처음에 터치인 줄 알았는데 터치도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이게 버튼이 있는 단차도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의 표면이에요. 표면인데 눌리는 이 눌리는 물리적인 버튼 느낌은 좀 더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들지만 이런 시도가 너무 굉장히 센세이셔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 터치가 됐다고 하면 우리가 보통 이 화면을 터치할 때 손가락을 파지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터치의 정확도와 이렇게 했을 때 터치 정확도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손가락 하나를 지탱해준 상태에서 터치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정확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근데 이게 만약 터치였다라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손가락을 지탱하지 않고 바로 직관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터치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었던 부분을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좀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실내 인테리어의 만족도는 굉장히 좋고, 그러니까 간결하면서도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버튼들에 대한 편리성을 상당히 많이 넣어놨다. 그리고 많은 기능이 있지만 그 기능을 자주 쓰지 않는 기능들은 다 스크린에 넣어놨기 때문에 운전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차에 대한 부담감을 확실히 줄여주는 느낌인 거죠. 이쪽 부분 같은 경우는 요새 컵홀더 또 커피에 대한 그런 사이즈가 굉장히 많이 크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이쪽에 만약 컵홀더도 있고 버튼이 많게 되면 공간의 활용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열선 통풍 기능 등을 다 이 도어 쪽에 빠짐으로써 그래서 이 시도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레이아웃과 동일하지만 버튼들의 구성들을 정말 새롭게 변한 이 EV9 모습 자체, 그러다 보니까 정말 계속해서 다른 전기차들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 디자인의 틀을 완전히 탈바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적응하는 시간도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EV9의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운전자에게 아주 수많은 적응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바로 누구나 바로 탔을 때 새로운 기능들의 버튼들을 바로바로 적응할 수 있는 이 부분이 EV9이 우리들한테 주는 인테리어의 가장 큰 포인트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이 스티어링 휠을 봤을 때 디자인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개인적으로 이 차량 금액이 또 있지 않습니까? 거의 1억에 육박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스티어링 휠에 이런 우드톤까지 넣어줬으면은 굉장히 좀 더 고급스러운 럭셔리한 감을 느낄 수 있었겠지만 어쨌건 간에 그런 부분들은 아쉽지만 이 버튼들과 스티어링 휠 가운데 쪽 보면 기아 로고 위아래로 이 엣지를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수평에 대한 감각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버튼에 대한 직결감도 상당히 좋고 두께감도 좋고, 이게 약간 완전 정확한 원이 아니에요. 살짝 이제 푸조 차량을 보게 되면 육각 형태의 스티어링 휠이 떠오르는 그런 느낌인데, 그래도 너무 막 걔네들처럼 너무 극단적인 육각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쪽을 잡았을 때, 위쪽을 잡았을 때, 그리고 3시, 9시 정방향을 잡았을 때의 스티어링 휠의 만족도, 그립감의 만족도가 상당히 좋고, 이게 사실 뭐 한 손으로 운전하든 두 손으로 운전하든 파지하기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전기차들과 일반 내연기관 차량들의 좀 차이점에서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부분들은 뭐냐면 악셀 페달의 느낌입니다. 사실 EV6건 니로 EV건 기아 자동차에서 출시했었던 전기차들의 페달 느낌을 보면 굉장히 좀 소프트하고 가벼운 느낌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 녀석은 대형 SUV잖아요. 딱 제가 악셀 페달을 밟는 순간 어떤 느낌이었냐면 일반 4기통 SUV를 타다가
6기통 대형 SUV, 뭐 예를 들어서 랜드로버의 레인지로버라든지 벨라 차량을 타게 되면요, 악셀 페달 느낌이 굉장히 묵직합니다. 그 6기통 대형 SUV들이 보여주는 특유의 그 묵직한 악셀 느낌이 있는데, 이 녀석이 그걸 그대로 표현해놨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걸 의도를 해서 그러한 대형 SUV의 감성을 좀 더 느끼게 하기 위해서 기아자동차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세팅을 해놨는지 모르겠지만, 딱 이 악셀을 밟는 순간요, 진짜 묵직합니다. 특히 회생제동을 했을 때, 회생제동 중간 단계이지만 확실히 이 녀석이 무게가 있다 보니까, 무게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차체가 무겁고 크게 되면은 이 노즈 다이브가 상당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마 제가 볼 때는 다른 전기차들처럼 회생제동을 세팅해 놨다고 하면은 이 녀석의 노즈 다이브 때문에 멀미 유발이 정말 많았을 거예요. 근데 회생제동을 세게 한다 하더라도요, 딱 악셀을 밟다가 지금 악셀 떼게 되면 차량의 느낌이 브레이크를 조금씩 깊게 누르는 느낌이 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좀 회생제동이 좀 극단적인 느낌 때문에 노즈 다이브가 상당히 좀 많았었는데, 이 극단적인 그 노즈 다이브 느낌을 아주 소프트하게 풀어놨다는 느낌이에요. 그런 부분이 아주 좀 고급스럽게 다가온다. 그래서 주행 질감이 굉장히 고급스럽고, 지금처럼 이렇게 좀 고속으로 주행을 하더라도요, 놀라운 점이 두 가지입니다. 이런 대형 SUV인데도 아무래도 이 녀석의 공기정제수를 최소화시킨 디자인을 했다 하더라도 앞표면에 굉장히 많은 공기정을 할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크지 않습니까? 근데도 전면에 큰 글라스가 있고 엄청나게 큰 사이드미러가 있는데도 풍조름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부분만으로도 이런 편안한 대형 SUV를 주행하는 데 있어서 아주 편안하고 안락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 녀석의 타이어인 것 같아요. 또 웃긴 부분이 있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면 19인치, 사륜구동 같은 경우는 19인치와 21인치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19인치보다 사륜구동일 때 19인치보다 21인치일 때 주행 가는 거리가 더 높아요. 어떻게 보면은 똑같은 모터 힘을 줬을 때 바퀴가 커야 당연히 좀 더 많이 나가지 않겠습니까? 바퀴가 작은 자전거를 탔을 때, 뭐 바퀴가 큰 자전거를 탔을 때, 우리가 똑같이 페달을 밟았을 때 갈 수 있는 거리가 다른 만큼 이 녀석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륜구동이 모터가 두 개 달려있지 않겠습니까? 사륜구동이 모터가 두 개가 달려있는데 20인치 휠이 없는 이유는 주행 가는 거리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는 것 같아요. 이게 21인치를 하게 되면 타이어 폭이 285가 됩니다. 국내 브랜드 차종 중에서 타이어 폭이 285인 차는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하지만 이 녀석이 지금 좀 보세요. 당연히 대형 SUV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롤은 좀 존재하면 하지만 타이어 폭이 높다 보니까 이 녀석의 롤링의 한계는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팰리세이드보다 높아요. 21인치 휠을 가져갔을 때 외관적으로 5m가 넘는 자동차의 19인치는 진짜 작아 보이거든요. 이게 주행의 안정감이라든지 코너링의 롤링의 한계치가 높아진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는 EV9을 택했을 때 21인치 휠에 대한 니즈는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외관적으로 봤을 때, 디자인 측면과 성능적인 측면을 봤을 때 EV9의 21인치는 어떻게 보면 필수이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누가 봐도 전주 도착했습니다. 충전하고 238km 주행을 했고 279km 남았어요. 54%. 야, 이 정도면은, 야. 자, 일단은 지금 여기 한옥마을이에요. 전주 한옥마을인데 여기서 충전을 좀 할게요. 일단은 52% 있고, 그죠? 52%가 있고요. 52% 좀 남았으니까 46Wh 정도로 환용을 하겠습니다. 많이 올랐다. 비싸다, 그죠? 결제 카드 넣어두고, 자, 이걸 떼서 따라라라라 따라라라라, 이렇게 해서 또 충전을 시작합니다. 충전. 자, 이렇게 해서 이쁜 키로 차문도 잠가주고, 충전했고, 그리고 나서 이거를 닫고, 잘 닫아야만 이게 닫히고. 1시간 정도 급속했을 때 83까지 찼네요. 그것도 한 30% 정도 찼습니다. 1시간 좀 안 돼서 한 50분 정도 만에, 그죠? 12,000원 쓰고 30% 충전. 나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전주에서 또 축구 보고 이제 다시 서울로 갑니다. 서울로 가는데, 자, 일단은 집까지는 219km 나오고, 자, 남은 주행 가는 거에는 415. 충분할 것 같아요. 한번 가보도록 하죠. 그리고 지금
야간 주행을 하면서 이제 집을 돌아가고 있는데 드디어 제가 자동차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항상 얘기했던 부분이 있어요. 이 스티어링 휠의 엠블럼, 이 엠블럼의 상징이 굉장히 상징이지 않습니까? 근데 야 얘는요 이 야광이에요. 여기 불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야광이거든요. 이 감성이 굉장히 좋고, 그리고 전반적인 인테리어를 봤을 때 운전에 굉장히 집중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아까 낮에 주행을 하면서도 말씀드렸었지만 버튼들이 정말 간소화되고, 또 이쪽 센터에 있어야 될 버튼들이 다 지금 이제 운전석 쪽으로 가지 않았었습니까? 이쪽에는 불빛이 들어오는 게 거의 없습니다. 전방에만. 그리고 이 앰비언트 라이트도 예전에 불과 몇 년 전만 하도 앰비언트 라이트는 뭔가 되게 과시하려는 그런 요소가 상당히 많았어요. 하지만 이 은은하게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인테리어 이쁘거든요. 이쁘면서도 과하지 않게. 지금 뭐냐, 야간 주행을 했을 때 눈에 대한 피로감보다도 눈에 대한 이런 밝기 자체가 굉장히 편안하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이 EV9은 만나면 만날수록 너무 만족감이 좋네요. 그리고 진짜 지금 계속해서 고속 주행을 하고 있는데도 이 큰 배터리 용량으로 오는 전기차 오너에게 정말 이 심적인 안정감, 그리고 편안한 승차감과 그러니까 야간에 고속 주행을 오랫동안 하더라도요 너무나 편하네요. 지금 너무나 이 전기차 시대 속에서 대형 SUV로서의 이 새로운 세그먼트, 새로운 카테고리의 이 EV9이 우리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줄 수 있는 정말 다양한 장점들이 계속해서 저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집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아까 남았던 잔량이 한 81%였는데 한 50%, 51, 2% 정도 줄었네요. 주행 가능한 136이 남았고, 에어컨도 계속 한 요 정도로 틀고 다녔거든요. 한 단계 이 정도 틀고 다녔는데도 훌륭합니다 진짜. 자, 다시 완속으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이게 전기차가, 얘는 이제 보세요. 이제 여기 다 배터리란 말이에요. 그죠? 배터리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정말 좀 든든합니다. 그죠? 생김새도 든든하고 바퀴도 든든하고 매력이 있어 이분은. 자, 충전 중. 만속으로 다 되는데 11시간 50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힘내. 자, 굿밤. 이렇게 해놓고 자러 가는 거죠. 자, 굿밤 안녕. 굿밤.